안녕하세요. 짤막한 인생의 우리입니다. 이 영상은 실화를 바탕으로 한 감동 드라마입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들은 오늘 꼭 사랑한다고 말씀드리세요.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감동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보고 싶습니다. 어제 아들이 물었습니다. 아빠, 할아버지는 어떤 분이셨어? 저는 대답을 못했어요. 23년 전 20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거든요. 그때 저는 아버지에게 잘한 게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원망만 했죠. 왜 나만 남기고 가시냐고. 지금 저도 두 아이의 아빠가 됐어요. 9살 아들, 7살 딸에.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저를 사랑하셨는지. 오늘은 23년 동안 하지 못한 가슴 속에 묻어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어머니의 얼굴을 모릅니다. 어머니는 제가 태어나던 그날 깨어나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머니라는 존재를 모르고 자랐어요. 아빠, 우리 엄마는 왜 없어? 엄마는 하늘 날아갔어. 민수 낳고. 다른 애들은 엄마 있는데 나만 없어? 지금 생각하면 아버지도 얼마나 외로우셨을까요? 사랑하는 아내를 잃고 갓난아기를 혼자 키우셔야 했던. 하지만 그때 저는 몰랐어요. 아버지의 그 고통을. 오히려 저만 생각했죠. 나만 불쌍하다고. 어릴 적 운동의 날이었어요. 다른 아이들은 엄마 손잡고 오는데 저는 혼자 왔어요. 운동회 시작하기 전 아버지는 낡은 작업복 차림이었고 손에는 기름때가 묻어 있었죠. 친구들이 아빠 안 오시냐고 물었어요. 우리 아빠 오늘 일 있어서 못 왔어. 저는 아버지가 부끄러웠습니다. 아버지는 그날 새벽부터 일하고 오셔서 제 운동회를 보러 오셨는데 저는 친구들 앞에서 아버지가 안 왔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지금도 그때 아버지 표정이 기억납니다.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그냥 바라만 보고 계시던 그 모습이요. 제 기억 속 아버지는 엄청 엄하신 분이셨어요. 특히 게임에 대해선 절대 용납이 안 되셨죠. 초등학교 3학년 때였나? 저는 오락실에 완전히 빠져 살았어요. 뽀글뽀글. 그 시대 최고의 게임이었어요. 저녁 늦게 일하러 나간 틈을 타 저는 가까운 오락실로 뛰어갔죠. 딱 한 판만 하고 집에 가야지. 오늘은 끝판 간다. 집중해서 게임하고 있는데 뒤통수가 따갑다는 느낌이 들기도 전에 으악! 하늘이 노랗게 변하고 별이 보였죠. 뒤돌아보니 아버지가 서 계셨어요. 따라와 집 가자. 그날 얼마나 맞았는지 지금도 엉덩이가 아픈 것 같아요. 아버지는 말씀하셨죠. 민수야, 아빠가 왜 이러는지 아니? 저는 울면서 대답했죠. 제가 오락하는 모습이 싫어서요. 아니야. 아빠는 내가 나처럼 살까봐 무서워서 그래. 아빠는 배운 게 없어. 그래서 평생 힘든 일만 했어. 근데 넌 공부 잘하잖아. 너는 아빠처럼 살면 안 돼. 그래서 오락실 가는 게 싫은 거야. 공부 안 하고 게임만 하면 나처럼 평생 고생할까봐. 그때는 이해 못했어요. 아빠가 나 괴롭히는 거다라고만 생각했죠. 근데 지금 제 아들이 9살이에요. 얼마 전에 아들이 스마트폰 게임에 빠져서 밤 12시까지 하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소리 질렀어요. 게임 그만해. 그 순간 아버지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 이게 아버지 마음이었구나. 아버지는 고물상을 하셨어요. 경운기를 몰고 다니시면서 폐지, 고철을 모으셨죠. 고등학교 1학년 때쯤이었을 거예요. 점심시간 때 친구들과 학교 앞 문방구에서 군것질을 할 때였죠. 친구가 야, 저기 경운기다. 또 다른 친구가 요즘도 경운기 타는 사람 있네. 크크. 그 경운기에는 아버지가 타고 계셨어요. 그때 때마침 아버지가 저를 보며 손을 흔들며 민수야 라고 불렀어요. 저는 못 본 척 했습니다. 친구들 눈치 보느라 아버지를 모른 척하고 그냥 지나쳤어요. 뒤돌아보니 아버지가 그냥 경운기 몰고 가시더라고요. 제가 못 본 척한 거 아셨을 텐데. 그날 저녁이었죠. 저녁밥을 차린 아버지가 민수야,
저녁 먹어라. 배 안 고파요. 그래. 그럼 방에 가서 공부해라. 아버지는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속상하셨을 텐데, 자식이 자기를 부끄러워한다는 걸 아셨을 텐데, 한마디도 안 하시고 그냥 혼자서 저녁을 드셨어요. 얼마나 속상하셨을까? 지금 생각하니 정말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아요. 고등학교 2학년 어느 날이었어요. 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물으셨어요. 민수야, 아빠랑 얘기 좀 하자. 아빠가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는데 동네에서 알게 된 분인데 착하고 고마운 여자친구야. 우리 민수 엄마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 아빠가 결혼해도 될까? 저는 발끈했어요. 저는 소리 지르며 싫어요. 절대 안 돼요. 민수야, 엄마 필요 없어요. 아버지는 오랫동안 침묵하시다가 그래, 알겠다. 저는 사실 아버지를 뺏긴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 뒤로 아버지는 그 이야기를 다시는 꺼내지 않으셨어요. 지금 생각하면 아버지도 외로우셨을 텐데, 혼자 저 키우며 사셨는데, 아직 젊으셨을 그때 새 인생을 시작하실 수도 있었는데, 저 때문에 포기하신 거죠. 저는 아내랑 싸우고 나면 가끔 생각해요. 이혼하면 혼자 편하겠다. 근데 아이들 얼굴 보면 못하겠더라고요. 외로울 것 같기도 하고요. 아버지는 그때 혼자 사는 게 외로워도 제 생각에 참으신 것 같아요. 아내에게 이 얘기를 해줬을 때, 여보, 당신 아버님 정말 대단하신 분이셨네요. 응, 나는 그걸 너무 늦게 알았어. 제 기억에 아버지는 늘 배고프셨을 거예요. 힘든 일 하시면서 제대로 못 드셨을 텐데. 민수야, 더 먹어. 아빠는 안 먹어요? 아빠는 배불러. 너 먹어. 저도 배불러요. 그래? 그럼 아빠가 먹을게. 지금 생각하면 아버지는 배고프셨을 거예요. 그냥 저 먹이려고 거짓말 하신 거죠. 근데 저는 알고 있었죠. 배불러요 라고 했어요. 아버지 더 먹으시라고 일부러. 얼마 전에 똑같은 일이 있었어요. 집에 치킨이 한 마리 있었는데 그날 저는 피곤해서 별로 먹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아이들한테 거짓말했죠. 아빠 배불러. 너희 먹어. 아빠도 먹어요. 아빠는 진짜 배불러. 너희가 다 먹어. 그때 깨달았어요. 아버지도 저한테 이러셨겠구나. 배고프셔도 피곤하셔도 아들이 배불리 먹는 거 보는 게 더 좋으셨겠구나. 준호야, 할아버지가 살아계셨으면 너희 얼마나 예뻐하셨을까? 아들이 묻더라고요. 아빠, 할아버지 보고 싶어. 저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며 응, 엄청. 아버지는 약봉지를 달고 사셨죠. 몸이 많이 아프셨어요. 나중에 알았어요. 간경화 말기셨대요. 근데 저한테는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아빠, 어디 가세요? 기침하시며 일 나가야지. 아빠, 기침 심하신데 병원 가보세요. 괜찮아. 감기야, 감기. 그래도 걱정 마. 그게 아버지가 일하러 나가신 마지막이었어요. 그날 저녁 아버지가 쓰러지셨어요. 보호자분, 환자분 간경화 말기입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뭐라고요? 최소 2, 3년 전부터 증상 있으셨을 겁니다. 왜 이제 오셨어요? 울면서 물었죠. 저는 몰랐어요. 아버지가 아프신 줄. 그 말 듣는 순간 세상이 무너졌어요. 아버지는 아프셨어요. 죽을 만큼. 근데 저 때문에 병원도 안 가셨어요. 아버지 목숨을 담보로 저를 키우고 계셨던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허리가 아팠어요. 근데 병원 가기 싫더라고요. 돈도 들고 시간도 없고.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여보, 아프면 병원 가야지. 애들 아빠가 쓰러지면 어떡해? 그 말을 듣고 나니 아버지가 생각났어요. 아버지도 쓰러지고 싶지 않으셨을 텐데 나 키우려고 안 아픈 척 참으신 거였구나. 아버지는 병원에서 일주일을 버티셨어요. 마지막 날 의식이 또렷하신 순간이 있었어요. 민수야, 네, 아빠. 미안하다. 너 고등학교 졸업하는 거 못 볼 것 같다.
아빠,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결혼도 못 봐주고 손자도 못 봐주고. 아빠, 나중에 다 보여드릴게요. 아빠 다 낳으면 우리 아들 잘 컸다. 자랑스럽다. 아빠,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저는 아버지한테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았어요. 아빠, 제가 잘못했어요. 아빠, 부끄러워해서 죄송해요. 아빠, 경운기 못 본 척해서 미안해요. 아빠, 재혼 반대해서 미안해요. 아빠, 밥 안 먹는다고 투정 부려서 미안해요. 아빠, 미안해요. 그리고 아빠 사랑해요. 하고 싶은 말이 많았어요. 근데 한마디도 못했어요. 말문이 막혔어요. 울기만 했어요. 그렇게 아버지는 제게 기회를 주지 않고 가셨어요. 아버지, 저 왔어요. 23년 만에 이제야 말씀드려요. 저 결혼해서 잘 살고 있어요. 아버지가 좋아하실 만한 착한 여자 만났어요. 아이도 둘 낳았어요. 아들, 딸. 아버지가 보고 싶어 하시던 손주들이에요. 손주 이름은 준호, 지우예요. 준호는 아버지 닮았어요. 착하고 씩씩해요. 지우는 저 닮았나 봐요. 말썽꾸러기예요. 아버지, 제가 이제 아버지가 돼보니까 알겠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저를 사랑하셨는지. 저도 이제 아이들한테 아버지처럼 하려고 노력해요. 아플 때 참고, 힘들 때 웃고, 배고플 때 양보하고. 근데 아버지, 너무 힘들어요. 아버지는 어떻게 혼자서 다 하셨어요? 제 옆엔 아내도 있는데 이렇게 힘든데. 아버지는 혼자서 20년을. 아버지, 고마웠어요. 정말 고마웠어요. 그리고 미안했어요. 못난 아들이라서. 그리고 사랑했습니다. 지금도 사랑합니다. 하늘에서 봐주세요, 아버지. 제가 좋은 아빠 되도록. 아버지처럼 오늘 집에 돌아가면 아이들을 안아줄 거예요. 그리고 말할 거예요. 사랑한다고. 아버지한테 못한 그 말을 제 아이들한테는 매일 할 거예요. 너무 늦기 전에. 아버지, 그곳에서 편히 쉬세요. 아들이 아버지 사랑 이제 알았어요. 지금 여러분의 아버지는 곁에 계신가요? 오늘 사랑한다고 말씀드리세요. 내일은 너무 늦을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재구성되었습니다. 부모님께 효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지금 곁에서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